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1편의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 관계자를 변경할 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그런 보험 관계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그런 보험 관계자는 딱 두 관계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험계약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보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험 수익자는 제외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해약에 관한 문제인데요. 해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지는 계약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한 거죠. 단 우리가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자가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아마 이제 혼돈에 빠뜨리기 쉬운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해지는 우리 계약자가 어떠한 사유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기납입보험료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험계약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약관대출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요.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내가 낸 보험료 안에서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우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9번 질문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험 계약자 등과 만나죠.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1차 위험 선택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언더라이터로서 역할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더라이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험 계약을 심사하는 사람들을 계약을 심사하는 인력을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위험 선택의 기능을 수행하는과 동시에 언더라이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가 판단을 해서 보험 가입 계약자가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보험 계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1차 언더라이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현재 상태와 현재 병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학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언더라이팅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언더라이팅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체적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재정적 언더라이팅이 있고 네 번째는 도덕적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은요. 신체적, 환경적 언더라이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령이라든지 성별, 체격 이게 다 신체에 관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학적 언더라이팅이 아니라 신체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학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직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업계 표준 직업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에서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같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미리 나와 있는데 위험 등급, 직업에 대한 위험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업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에서 5등급 안에서 실은 1에서 3단계의 분류로 직업을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5등급을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에 대한 부분은
그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각 생명보험회사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2번 질문입니다. 클레임에 관한 질문인데요.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그런 질문인데 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금이나 피보험자의 위험을 분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클레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겠어요? 앞서서 나온 언더라이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이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내용상으로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 부분이 크게 틀렸다, 어디가 틀렸나 이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피보험자의 위험 분류라든지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클레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 청구되었을 때 보험금이 청구해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클레임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학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초적인 의학 지식만 필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클레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담당자들께서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얼핏 보면 당연히 기초적인 의학 지식,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클레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집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자, 이 지문도 우리가 앞서서 본 그런 지문들과 유사하게 크게 틀린 부분을 보이기가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우리가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집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대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 또는 회사의 이익 이런 표현들로 많이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영업 활동으로 수행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질문입니다. 우리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유지된 보험 계약에 대해서 계약 관리 내용을 분기별 1회 이상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얼핏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죠? 왜 분기별 1회나 반기 1회나 연 1회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 자체는 우리가 분기별로 공지할 사항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연 1회 이상만 우리가 계약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다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투자 실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매월 실적이 변동사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만큼은 우리가 분기별 1회 이상 보험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보험 계약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계약도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변액보험하고 일반 보험은 그런 내용들을 공시하는 기간, 그런 횟수가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분기별 연 1회,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